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이제 이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분열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어수선한 과정에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일시 귀국을 합니다.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도 불리고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도 되는데 강 부위원장께서 보실 때 이런 해석 어떻게 평가되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 좋아합니다. 존경하고요.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어떻게 구심점이 되죠?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좋아하고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있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권을 시켜주시지 않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논쟁인 것 같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복권 얘기 나와서 말인데 구장처장님, 네. 민주당 내에서도 김 전 지사를 복권을 해라 마라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말라는 없겠지만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요. 네.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. 김경수 지사가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귀국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총선이 끝났을 때만 해도 이 제1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 천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당선자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이 국회의장이 이른바 친명 이 명심이 실려 있다라고 알려진 추미애 의원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됨으로써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당히 훼손이 갔습니다. 예. 더더군다나 지금 총선 그 분위기로 많은 분들이 잊혀져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. 이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판결도 남아 있고 이 위증 교사 혐의도 있고 뭐 대장동, 백현동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체제가 있느냐 또는 보완제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야당 지지층들이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영국에 유학하고 있던 김경주 지사가 딱 귀국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로 김경주 지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앞으로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 결정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정치 재개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치에 복권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연동이 돼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형 선고받고 2022년에 출소 6개월을 앞두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됐습니다. 그 당시 김 전 지사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, 네. 이번에 복권이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? 아직 뭐 복권과 관련해서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야권의 권력 구조 개편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현재로서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민주당이 아까 뭐 4천 명 그 강성 지지자들이 떠난다고 했잖아요.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야권으로 들어와서 권력 체제를 이재명 대표와 겨루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겠습니까? 두 개의 정당으로 쪼개질 것 같은데요. 친문 정당과 친명 정당으로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체제,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표가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고 큰 선거 승리를 이끌었는데 여기에서의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있을까? 저는 그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석 듣고요. 여기서부터는 정광재 대변인과 강성필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. 두 분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